예. 뭐 가장 최근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2021년도 대구 정책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대구 제조혁신 지원센터의 환재센터장님으로부터 내용을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제조기업이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우리 사무실에 네. 제가 잠깐 오늘 티타임을 갖다가 네. 원래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서상임 그 부장님 제가 아까 와서 자기 사무실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네. 우리 성선에 제가 사무실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올라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곧 올라갈게요. 제가 마무리하고. 원나이가 하나이고 좀 뭔가 샀네. 예. 자꾸 내고. 내 목소리가 저쪽에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됐는지 반응을 모르니까요. 말은 모르니까. 좀 참여가 어떻게 됩니까? 좀 많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많이 이번에 신청하셔가지고 많이 예. 들어오셔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대미를 제가 잘 정식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제조 기업 요즘 뭐 가장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 기업들을 오랫동안 보고 컨설팅하면서 최근 이제 느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뭐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더라도 물동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최근 저성장 시대를 맞아가지고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왜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아마 뭐 여러 차례 제가 이 연구 포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태생이 이 산업공학 그 다음에 경영학 전략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주로 기업을 컨설팅을 하고 자동차 부품사 부품 산업에 대한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아마 그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발표 순서인데요.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혁신이 아마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지능 사회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요. 제조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현실, 그 다음에 이제 본원적인 어떤 경쟁력의 변화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의 어떤 가치 사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이제 스마트 공장 혁신 모델,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제조기업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뭐 그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저도 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1년 사이에 많은 그 변화와 또 그 상황 전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느냐? 먼저는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수축 사회죠. 그동안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 사회를 경험했다면 지금은 이제 저성장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그 양극화 문제, 그다음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디지털 기업의 어떤 승자 독식에 대한 부분, 개인 맞춤형 어떤 그 사업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덧붙여 가지고 기술 분야입니다. 과거는 잘 만들면 되었었습니다. 근데 잘 만드는 것이 누군가가 시켜서 잘 만드는 것하고 우리가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이 필요한 정말 필요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뭐 바이오, CPS 이런 어떤 것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분야의 기술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의 혁신에 대한 것들이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기업이 이뤄내지 못한다면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지능 사회의 어떤 사회와 디지털 전환입니다. 지금 뭐 국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 강국인 5개 국가죠. 미국, 일본, 독일, 뭐 그 모든 어떤 국가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디지털 전환과 제조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토대는요. 그 저성장과 제로 성장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멈췄고요. 또 인구 밀도 측면이나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부분의 어떤 국가들이 드디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고도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성장 사회와 제로 성장 사회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익과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자본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독일, 미국,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제조 강국에서 쓸 수 있는 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 분야입니다. 물론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도메인이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스마트 팩토리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리고 지능 사회에 앞다퉈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지능과 기술지능에 대한 것들이 통합되지 않고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조기업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전략적 이 도구라 그럴까요? 전략적 맵이라고 합니다. 스트래테지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장과 생존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개의 축이 이제 성장 전략입니다. 또 한 개의 축은 효율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생산 효율, 품질, 비용 구조를 좋게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 공장입니다. 또 다른 한쪽 축, 성장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사업,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최근 2차 그 전지,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 또 바이오, 그 다음 게임, 이런 산업들이 지난 10년 전에도 이렇게 불붙는 어떤 산업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지구 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생존 문제에 많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이 시절이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만들어낸 가장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전략에서는 전략적 의사결정, 어떤 신규 사업을 할지, 기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할지, 또 신규 사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것들을 M&A 또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가질지, 이런 어떤 전격적인 문제들이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생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뭐 다양성이라든지 뭐 파트너십, 그 다음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 관점에서 고객, 운영, 혁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전략적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떠받쳐 주는 것이 인적 자원, 정보, 물적, 조직에 대한 겁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과 기술 자원이죠. 물론 뭐 돈이 없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제조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5가지 범주를 한번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자체 기술 없이 고객으로부터 표준화된 제품을 발주받아서 인력과 설비를 활용해서 OEM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미 표준화된 도면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그때 그 기업이 쓸 수 있는 것은 원가와 품질을 확보하는 일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익시트, 오히려 탈출 전략을 오히려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업종을 전환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중국과 베트남,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으로 지금 상당히 넘어갔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제가 건방지게도 이런 기업들은 5년 이내에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차별적인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비표준화된 제품을 발주받아서 설계 및 엔지니어링 한 후에 OEM 생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미흡합니다.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요, 자동화와 고도화를 통해서 그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남은 시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기업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요, 제품 기술,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차별적 기술 기반으로 고객으로부터 비표준화된 제품을 발주받아서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한 후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 7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이나 경영 전략 수립, 그 다음 M&A, 스마트 공장이 가장 필요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전에 말씀드린 위에 상위 2개 그룹은 오히려 스마트 공장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 도메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시장 및 고객 트렌드를 파악해서 연구 개발 또는 사업화한 후에 자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요, 마케팅이라든지 상당 부분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명 기한은 10년 정도가 아니겠냐. 여기서 변화와 혁신을 한다면 물론 수명 주기는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니즈나 시장 트렌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확보한 후에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만큼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유연성을 갖는 기업이기 때문에 초격차적 경쟁력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전환과 강소기업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에 내놔도 아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될 겁니다. 이 기업들은 10년 이상 생존하지 않겠느냐 하는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본원적 경쟁력입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뭐 내용은 제가 비포 코로나, 포트 코로나로 제가 명칭은 하였지만 현재와 미래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성장 경영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 브랜드라든지 인지도, 차별적 품질에 대한 것, 신기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 개인 어떤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완성차에서 가지고 있는 본원적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현대차가 변신하고 있고 기아차가 변신하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라고 불리지 않고 모빌리티라고 부르듯이 거의 지금 생산하는 것,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의 어떤 얼라이언스, 신기술에 대한 연맹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어떤 원천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만일 이제 자동차 1차 협력사 모듈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소량 다품종 다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본 생산성과 고객 중심의 어떤 품질, 공급망 효율에 대한 부분, 자동화와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이 핵심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향후는 퍼스널라이즈드 이제 프로덕트 개인 중심적인 어떤 제품과 새로운 제품과 도메인, 새로운 기술 얼라이언스 경쟁력에 대한 거, 전략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 이건 단순히 1차원적인 스마트 공장이 아닌 아까 화은재 센터장이 말씀하신 4단계 정도의 어떤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협력사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생산성을 다루죠. 품질과. 그런 것이 경쟁적인 어떤 기술력과 스마트 공장을 기반으로 한 로보틱스, 그 다음에 효율화 이런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공장 종합 자동화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표가 최근에 이제 제가 마련한 가장 중요한 장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라미드형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다이아몬드형 산업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쟁력과 가치 흐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모듈을 만드는 그 1차 협력사였다면 거대 0.5차 즉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구글, 애플 이런 어떤 파트너들하고 완성차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됐고 그만큼 중요한 영역들을 가지는 영역이 됐습니다. 오히려 하부에 보면 2차 협력업체 지금 구조는 2차 협력업체가 약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현대 기아차가 운영하는. 근데 아마 2차 협력업체가 거의 5분의 1 정도로 줄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필요한 부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협력업체 중에서 정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스마트 공장화 시켜서 정말 경쟁력,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저는 5년 이내에 5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2, 3차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어떤 탈출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어떤 OEM 기업의 멸망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어 2, 2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경쟁력에서 전자부품에 대한 비중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또는 뭐 그 배터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로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부 서플라이 티어 2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아마 극적인 어떤 원가 절감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경쟁력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럼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전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조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넥사에서 단연간 이렇게 한 6년 정도 지금 스마트 공장을 운영을 하고 또 컨설팅을 약 한 15년 정도 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저희도 넥사도 많은 변신을 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생산 공장 레이아웃 설계하고 장비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컨설팅 위주에서 이제 전략적 관점에서의 어떤 컨설팅 관점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의 성격입니다. 진단을 통해서 현재 본인 회사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과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가 사업 전략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 공장, 즉 효율화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이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기업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그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계획은 아마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외부 VC라든지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 기술 제공자들 이런 이해관계들이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 사이클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돌아가야지만 기업의 어떤 제조기업, 특히 제조기업의 생존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이제 신 스마트 공장 핵심 모델입니다. 물론 아직 뭐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내용 장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확한 해법을 사실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산업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과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선택지는 첫 번째는 개별 기업의 어떤 시스템 통합입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규모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미팅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장, 제조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 시스템, 많은 정보 시스템, 뭐 SAP든 뭐 ERP든 뭐 MES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프로세스를 흘리는데 활용되고 있고
그 정보들이 모여서 경영자 또는 운영 책임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가장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장 사회의 시스템을 그냥 구현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이고요.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 및 예측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시스템과 시스템 간이 소통하고 통합되고 데이터가 릴레이션 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지능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급망에 대한 제가 아마 한 10년 됐을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업체들 그 협력사 사장님 약 이제 100분들 모셔놓고 제가 이제 특강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 자동차 산업 굉장히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니까 개별 기업은 효율화 시켰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급망 전체가 효율화돼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와 GM, 포드, 크라이슬러 또는 BMW 이런 뭐 기업들하고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결국은 공급망 싸움 아니겠냐. 완성차는 마지막에 보여주는 어떤 가장 최전선에 나가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은 공급망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의 어떤 시스템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선도형 그 디지털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약 무려 3년간 64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첫 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또는 그 플랫폼을 생태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ISP가 1차 년도에 운영되도록 하는 정보더라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급해서 효율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 뭐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생태계 또는 서플라이 체인을 혁신하는 쪽으로 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늘 이제 크게 저희가 준비한 것이 첫 번째가 뭐 대구이긴 하지만 대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부분. 산업단지 대개조는 총 우리나라에서 지금 5개 산업단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산업단지 대개조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단순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많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단 대개조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시작점에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공장도 중요하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인공지능 시스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제조기업들이 정말 이 시대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 패러다임 전환에 바뀌는 어떤 그 시류에 동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겁니다.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퇴출하면 됩니다. 오히려 탈출하면 되겠지만 이 제조기업,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제조기업들, 가장 많은 고용 인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렌드,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관심 곡선에 대한 걸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왼쪽 축은요, Y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머추리티, 성숙도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성숙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의 성과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하면서 기업 사장님 만나서 제일 묻는 질문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물론 돈 벌려고 하죠. 돈을 버는데 왜 버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업의 어떤 성숙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무관심, 디지털 관심자, 디지털 챌린저, 디지털 전환자, 제조기업들이 무관심이 지금 많은데요. 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성숙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제조기업 정말 이 디지털 전환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향후 5년은 지금부터 더 빠를 겁니다. 상황들이. 거기에서 우리 모두 다가 협력해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 강연했고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기업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매번 그 관심을 너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스마트 공장 연구 포럼도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넥사도 함께 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뭐 건전한 건설적인 비판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혹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관계로 두 분 것만 제가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잘했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혜민 씨가 질문해 주셨네요. 작년에 스마트 공장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뭐 모든 것은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이 있죠. 이제 제대로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그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책이나 방향보다는 당장 급한 어떤 그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기업 문화라든지 인식이 바뀌지 않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다 놔도 성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넥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스마트 공장 리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는데 정말 많은 자본을 들였을 겁니다. 정말 많은 어떤 투자를 하신 시스템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컨설팅, 솔루션 제공, 개발 해서 넥사에서 운영하는 가장 핵심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거든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인식입니다. 기업의 자원,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은 물론 기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뭐 지방으로 내려온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잘 몰랐습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참 녹록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인적 자원, 육성된 자원들은 뭐 그들의 꿈을 위해서 다 중앙정부,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여기 지방에 있는 많은 기업의 사장님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환경이 녹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듣는 많은 어떤 그 미취업자, 대학생들 있다면 정말 지방기업의 사장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좀 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제대로 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모자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량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전 스마트 공장 하기 전 컨설팅 할 때부터 아마 뭐 중앙정부 중기부에도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했듯이 저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기업이 가격이 비싸다 뭐 이렇게 제공하는 솔루션의 가격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기업의 성과가 제공되는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면 기업들은 아마 그 비용을 부담할 겁니다. 근데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지원에서 정부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핵심 본질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중물은 저는 충분히 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업들이 깨우치고 지금부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혁신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새롭게 정책도 입안해 주시고 옆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지원은 돈을 말고 어떤 생각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 또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습니다. 항상 시간을 제가 못 지켜서 오히려 야단 맞는데 이 디지털 사회에 시간 못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아무튼 제가 이제 끝인사까지 마무리하자면, 우리 저 스마트 공장 연구 포럼에서 준비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어떤 제조기업 혁신 방안, 어떤 방향에 대한 그 기준점을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4월 달에도 가급적 앞으로는 사례들 위주로 또 솔루션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로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대구 또는 이 전국의 또 지방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사업 오래 건승하시고요. 필요하시면 넥사에서 함께 달려갈 테니까 도움 많이 요청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쪽 치우시는 동안 잠깐만. 네. 이쪽.